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49분입니다. 고버스 2,460원. 조금 올랐네요. 뭐 아직 아랫꼬리가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아랫꼬리는 다음 분기에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에 유리한 거죠. 아직 고버스가 상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자꾸 음봉을 그리느냐? 저가를 못 깨면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봉 자체가 저가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폭등하는 구조예요. 저가를 지키면 폭등하는 구조니까 반대로 내리고 싶으면 저가를 계속 깨면서 내려가야 돼요.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봉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지수는 반대죠. 올라가려면 계속 고가를 넘어야 돼요. 올라가려면 계속 고가를 넘어야 되니까 고가를 넘고 또 고가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은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고가를 넘고 그 고가에서 계속 배회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 봉 바뀌면 또 고가 넘고 또 배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위로 가려면 끝까지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려면 끝까지 아래로 가든가 이런 방향성밖에 없어요. 이게 뭐 중간에서 뭐 휘젓고 뭐 애매하게 그렇게 봉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뭐 끝장을 보는 장인 거죠. 완전히 작살나든가 아니면 계속 오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저 고버스가 오르려면 저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 분기는 깨졌고 다음 분기에 지키려면 얘가 양봉으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양봉으로 돌아서려면 시가가 2,790원이기 때문에 결국 2,805원 위로 올라가야 이게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는 거기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막 누르는 거죠. 고버스도 막 팔아버리고 기관이 고버스 막 팔아가지고 걔네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막 누르는 거야. 눌러놔야 못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답답하게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작 거래량은 이제 반이에요. 반. 12거래일 남았는데 61거래일 중에 12거래일 남았어요. 근데 거래량 50%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하단선 계속 방어 중입니다. 위에 누르는 거 없어요. 위에 누르는 거 없어. 올리면 돼. 근데 안 올려. 그게 관건이에요. 주봉. 주봉,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번 주는 피해야 돼요. 이번 주는 피해야 된다. 저 주봉 때문에. 어우, 일봉 좋네요. 일봉 잘 버텼습니다. 좋아요. 일봉은 좋다. 지금 나쁜 거는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이지. 타이거도 똑같겠죠? 타이거도 똑같아. 뭐 언급할 게 없다. 분기, 월봉, 하단선에서 감아 올리고 있고, 덕분에 상단선을 들고 있는데, 이거 주말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일봉은 잘 하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 어제 CPI 발표했고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또 금리 발표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악재로 쓸 거냐 호재로 쓸 거냐 파월이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 좀 변화가 오겠죠. 아직은 간 보고 있다고 봐요. 뭐 아직 강한 의지는 안 보여요. 돈은 더하고 돈은 아예 의지가 없어요. 자, 개인이 390억 사고 외국인 1131억 사고 기관이 1285억을 팔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외국인은 굳건히 현물 매수하면서 상방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고 선물도 3628억을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1488억이니까 뭐 방향성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노 디렉션이에요. 방향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방송하잖아요. 매일매일 방송합니다. 저도 맞을 때만 하고 싶어요. 얍삽하게 맞는 날만 딱 골라서 방송하고 나 맞았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덜 욕먹을 거 아니에요.
하락장이 끝나는 날까지. 예. 저는 레버리지 방송을 안 합니다. 예, 레버리지 방송은 거의 안 해요. 그냥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올리긴 해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고포스 투자를 잘하는 분이든 아니면 잘 못하시는 분이든 그냥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못 올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사실 뭐 그 삼성전자 13만 원 같다고 떠들던 사람들도 있던데 그분들도 요새 방송 잘 나오더라고요.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그 사람들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제 눈에는 전문가로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영업하는 거죠. 방송에서 나와서 얼굴 팔리고 그러면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뛰어나면 혼자 독립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면 돼요. 특히 파생 트레이딩 하면 돈 많이 벌지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13만 원 가면 저 같으면 주식 선물로 그냥 왕창 사겠어요. 1% 가면 10%씩 버는데. 근데 그렇게 거래 안 해요. 응? 리딩 하는 사람, 한다는 사람들 코스피 지수 오른다면서 품매도 치는 거 봤어요? 코스피 지수 오를 거래. 그럼 저 같으면 품매도 쳐요. 네. 왜? 100%야. 일주일이면 100% 벌어요. 품매도 치면 100%예요, 그냥. 지수만 안 떨어지면 무조건 먹어. 외가로 그냥 품매도 쳐버리면 되는데. 네? 근데 안 하잖아요. 본인들도 아는 거지. 그러면 작살 난다는 거. 네? 자, 지금 어디 있지? 예를 들면 뭐 이게 잠깐만요. 예. 이거 340짜리 풋 이거 0.06이에요. 이거 매도 치면 돼요. 그러면 전 재산 다 끌어다가 매도 치면 돼요. 지수 올라가면 그냥 100% 버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씩 벌어요. 일주일에. 그럼 한 달이면 400%죠. 근데 이게 복리잖아. 그럼 처음에는 100일 때 2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200이 400이 되는 거예요. 그 3주차가 되면 400이 800이 되죠. 4주차가 되면 800이 1600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6배를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16배씩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언젠간 틀려. 언젠가 틀리면 이제 전 재산을 다 말아먹죠. 품매도 쳐가지고 지수 빠지면 전 재산 다 말아먹어야 돼요. 물어줘야 되는 돈이 커서. 본인이 거래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본인이 거래하면 그렇게 생기는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자기 돈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을 해야죠. 뭐 레버리지도 그렇고 고포스도 그렇고 리스크가 큰가요? 오늘 에코프로만 10.95% 빠졌는데 고포스가 10.95% 빠지려면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없어 그런. 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요. 초보자들이 하기에 이게 나아. 레버리지나 고포스가 낫다고요. 장기 투자하기에 나쁜 거지. 그죠? 이 상품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에 나쁜 거지. 이 상품이 거래하기에 절대 나쁜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고포스니 이런 거 투자하면 진짜 위험한 투자 상품에
예, 몸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치우쳐 있는 거죠.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예? 국가에 애국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하고 싶으세요? 근데 계속 이상한 감정을 갖다가 이상한 논리나 감정을 갖다 개입시키는 거예요. 뭐 하방 투자하면 뭐가 어때서? 자기의 관점을 막 타인에게 주입시키려고 해. 그렇지 않나요? 주식 투자는 옳고, 파생 투자는 나쁘고, 고보수 투자는 나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편협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기 힘들다고요. 필요하면 상방 보고, 필요하면 하방 보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 하방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방에 투자했을 거잖아요. 본인이 투자한 이유가 있어. 근데 손실이 나면 바뀐다고. 손실이 나면 자기가 애초부터 의도했던 생각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 막 부러워해.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는 순간 돈이 벌렸을까? 그럼 투자자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손실이 복구됐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면 그걸 부러워한다고요. 그분들이 겪었을 그 고통의 시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계속 판단하는 거죠. 과정이 없는 결과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과정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결할 수 없으면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다른 주변을 보면서 저 종목을 샀으면 내가 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거울을. 과연 본인이 그런 눈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기대가 안 돼요. 아직은 기대할 게 없고, 이번 주 말 됐는데 주봉이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조금 기대를 해볼래요. 근데 지금 이제 수요일이고, 수요일에 양봉을 그린 게 고버스에 유리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도 아니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움직이는 건 뭐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FOMC 결과에 따라 위든 아래든 또 방향이 정해질 거니까 결과 보시고 또 냉정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